몸무게도 잘 늘고 있다고 그랬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던데 왜 그래? 아니, 당신은 같이 임신한 사람이면서 왜 임산부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당신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돼. 뱃속 아이가 그거 다 듣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당신 입덧했을 때 괜찮았던 거 좀 말해줘. 가서 재수씨 좀 사주게.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엄마랑 아빠도 엄청 걱정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뭐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재수씨한테 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좀 해봐. 남편은 어이없게도 입덧을 하는 동서를 도와주라며 저에게 요구를 했고,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저에게는 임신했다고 유난 떨면 안 된다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놓고서는 동서가 임신을 하자마자 마치 귀한 아이를 품어 있는 것처럼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동서를 귀한 몸 모시듯이 모셨고, 그러면서 전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동서에게 매일매일 사고를 고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시부는 매일 동서의 사업장으로 출퇴근까지 시켜주셨죠. 남편 또한 동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여러 번 사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전 이런 상황이 서운하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당신 자식 임신하고 있는 건 난데 왜 나는 찬밥 신세고 동서는 챙기는 건데? 아니, 나랑은 산부인과 한번 같이 안 가주면서 당신이 왜 도련님 대신 동서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뒷전인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임신하고 자꾸 땀나고 더워서 힘들고,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지치고,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휴, 당신이 애야? 애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재수씨는 당신보다 어리고 사업하느라 원래 생활 패턴도 일정치 않은데 임신까지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맨날 똑같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어? 당신 회사에서도 당신 임신했다면서 많이 배려해 준다며. 그 정도면 당신 변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임신했잖아.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건 회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정작 날 챙겨야 하는 건 당신 아니야? 솔직히 당신 임신하고 나서 날 챙긴 적도 없고, 회식이란 회식은 다 다니고,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임신해서 배 나온 여자들 보기 싫다면서 식단 관리하라고 잔소리나 했지. 동서처럼 뭐 사다 준 적이나 있어? 그래 놓고서는 왜 내가 철없이 징징대는 걸로 대해? 아니, 그게 철없는 게 아니면 뭔데? 내가 뭘 못해줘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자는 거 불편할까봐 나 바닥에서 자잖아. 그리고 당신 힘들까봐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회식했을 때도 당신 깰까봐 작은 방에 가서 자고. 내가 배려란 배려는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재수씨는 재수씨 외벌이라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돈 아끼느라 잘 못 먹어서 내가 사다 주는 거지. 동생이 일을 안 하니까 걔가 사다 줄 수 없잖아.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앉아있냐고. 동서 돈 잘 번다며. 그 돈 다 도련님한테 준다면서. 도련님이 그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셔. 나한테는 몸 괜찮냐,
아이 잘 크고 있냐? 한번 물어보시지 않으시면서. 동서한테는 사골이며 전복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보내시고, 나한테 동서 힘드니까 가서 집안일 좀 해주라고 시키시기나 하시고. 이게 너무한 게 아니면 뭐야? 아, 좀 윗사람이면 마음을 곱게 써. 재수씨 당신보다 아랫사람이고 어려. 어떻게 재수씨가 우리 가족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냐? 당신 그렇게 쫌생이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아이한테 그게 다 간다니까. 아이 태어나면 내가 어련히 잘할까. 지금은 당신 보기에도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보다 안 좋아 보이는 재수씨 좀 챙겨주는 거야. 내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재수씨 챙기겠어?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나를 놀리듯이 전화오는 동서가 얄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운을 냈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저 혼자 출산용품도 준비를 하고 아이용품도 준비를 하면서 출산을 준비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가 샀던 출산용품을 형님으로서 동서에게 나눠주라며 허락도 없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은 바로 명절에 발생했어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저와 동서가 동시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명절쯤이 출산 예정일이라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지만, 동서는 아직 꽤 남아있음에도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마자 동서도 아프다며 눕기 시작했죠. 여보, 나 진통 온 것 같아. 아까부터 배가 슬슬 아팠는데 지금은 간격이 10분도 안 돼.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지금 바로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 가자. 일단 나 먼저 병원에 내려주고 출산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서 와줘. 내가 다 준비해놔서 아이 방에 놓아놨거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뭐해? 얼른 갈 준비해. 뭔 소리야? 병원을 지금 왜 가? 너 지금 이 상황 안 보여? 재수씨 지금 배 아파가지고 바닥 뒹굴뒹굴 구르고 있잖아. 너 그거 가진통이야. 저번에도 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만 가진통이었잖아. 너는 좀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말하더라. 네가 보기에도 재수씨가 더 아픈 거 같지 않아? 그리고 너까지 가면 저는 누가 붙여? 너 깨병 부리지 말고 여기서 전 붙이고 있어. 나 재수씨 데리고 병원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아니, 당신이 왜 가? 도련님도 계시잖아. 당신은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나 진짜 지금 장난 아니야. 배가 슬슬 더 많이 아파져. 오늘은 진짠 것 같아. 진짜 저번이랑 비교 안 되게 아프다고. 우리 출산 예정일도 내일이잖아. 진통 맞는 것 같으니까 동서는 도련님이랑 가라고 하고 당신은 나랑 병원 가자. 병원에서도 지금 바로 오라고 했다니까? 아이, 너 그거 진통 아니라고. 저번에도 진짜 아프다면서 간 거 잊었어? 괜히 재수씨 아프다고 하니까 당신 오버하는 거잖아. 됐어. 그냥 여기 있어.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질 거야. 당신 또 재수씨한테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정 아프거들랑 택시 불러서 가봐. 어차피 가봤자 아이 오늘 안 나와. 재수씨 조기 진통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동생이 운전하냐? 그냥 알아서 가. 남편은 정말 아프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저를 내팽개치고는 동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온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동서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시댁에는 덩그러니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친정으로 전화해 엄마를 불렀고, 전 그날 출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가진통이었다고 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오신 엄마는 제 상황을 듣고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출산일까지 뒷전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엄마는 분노를 폭발하셨죠. 반나절이나 지나고 난 후 남편은 병원에 나타났고, 화를 내는 엄마에게 남편은 거짓말로 변명까지 했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임신하고 나서 우리 애 잘 챙기지도 않아 내가 안 그래도 자네 두고 보고 있었는데, 출산일까지 이렇게 우리 애 내버려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오늘 자네 어딜 갔던 거야? 아이 낳았다고 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여길 오는 거냐고? 우리 애가 출산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하나? 도대체 정말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거래처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제가 가봐야 했어요. 와이프도 그냥 가보라고 했고 별로 아프다고 안 했어가지고 오늘 출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진통 때문에 병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터라 이번에도 가진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불찰입니다. 지금 자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한테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 집에서는 우리 애는 며느리가 아니라니? 당장 출산해도 모자란 애들이고 명절 음식 한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진통 와서 고생하는 애 내팽개치고선 그 식구들 다들 어디 갔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이번 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동안 우리 애 그 집에서 데리고 올까 수천 번 고민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 이 사람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해본 적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 없습니다. 고작 제가 재수씨 아픈 거 챙겼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면 저야말로 서운합니다.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만큼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아, 정말 안 되겠네. 우리 애가 자네랑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끌고 올 거야.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딸을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귀한 우리 딸을 데리고 갔으면 귀한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찬밥 신세라니. 자네랑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엄마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셨고, 저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에서는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시킨다고 하셨죠. 전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의 사업은 시댁 식구들의 돈이 모두 들어간 상태였어요. 즉 시댁 식구들의 사업 투자로 동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잘 됐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 명의가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동안 돈줄을 쥐고 있었던 건 동서였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동서를 우대해 줬던 것이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엄마가 남편의 부탁으로 큰 거래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선의 사업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저 몰래 따로 엄마를 만났고 동서가 팔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주면서 엄마는 아는 지인분과 연결을 해주며 거래를 체결시켜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점점 더 발전해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연결을 해준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동서의 사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그 후 엄마는 거래를 모두 끊으면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거래처도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동안 모은 돈 없이 펑펑 쓰던 동서는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제가 이혼하기 전에 동서 사업은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투자금도 모두 날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까지 되어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재수 씨 사업에 투자를 한 상태라서 그 돈 다시 돌려받으려면 재수 씨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당신보다 재수 씨가 소중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야.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정신 차렸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이혼만 제발 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당신은 고작 몇 천만 원에 나랑 자식을 버렸어. 투자한 돈이 귀중했으면 동서한테도 잘해주지만 나한테도 잘해줄 수 있었잖아.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번 잘해준 적 없었어. 난 항상 뒷전이었고 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 내 앞에서 동서가 날 무시했을 때도 그 누구 하나 말리거나 화내준 적도 없어. 오히려 서운해하는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해? 아,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투자금 다 받고 돈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그때는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재수 씨 사업이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재수 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들 다 마찬가지였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앞으로 기회는 없어. 당신이랑 나랑은 앞으로가 이제는 없어. 이젠 우린 남이야.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있어서 당신이랑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이통한데 아이가 있을 뿐이지 당신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당신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줬던 거, 위급한 상황에 날 챙기지 않고 방임했던 거, 그거 다 이혼 청구할 수 있다더라. 끝까지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죠. 남편은 매일매일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지만 엄마가 그때마다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출산하고 난 후 몇 달 후에 출산을 했는데 산정검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아이가 하필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통에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항의 전화가 와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명절날 전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지만 남편은 동서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던 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동서 자식이 우리 남편 자식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버렸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이 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이사를 갔습니다. 벌써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갔고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합치기를 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워낙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가 예민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착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저와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